우리 김근혁 씨도 청와대 직접 가보셨다고요? 그 개방 첫날에. 개방 첫날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갔다 왔습니까? 제 와이프가 신청을 했는데요. 당첨이 됐습니까? 예, 아주 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정말, 예, 정말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인수위 근무라는 또 커리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갔나 싶었더니.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뭐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취임식 참석과 청와대 개방이 겹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취임식을 참석을 할 것인가, 청와대 개방을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아하. 취임식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네. 굳이 제가 안 가도 축하할 사람들이 많지만 아하. 청와대 개방은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청와대 개방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렇겠죠. 네. 그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에 와서 네. 행복해하는지 네. 그리고 청와대가 정말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기에 아주 알맞춤한 곳인지 예. 그런 것들을 보러 갔었는데 저는 한 300% 만족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바로 김금혁 씨와 그 사랑스러운 아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인과 같이, 저게 지금, 브이로그 화면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여러분. 저희가 첫날에 가서 예. 첫날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날에 반드시 올려야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고 찾아오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촬영을 하는 겁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역시 참 젊은 감각이. 조회수가 예. 23만 회가 나왔습니다. 23만 회. 네. 예. 청와대 개방 관람 후기 브이로그 난생 처음 청와대를 가본 평양 남자의 반응은 정말 아주 참 민첩하기도 하고 감각도 좋고 저렇게 가서 무조건 오늘 편집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했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3만 명이 봤다. 저렇게 아주 살포시 웃는 분이 바로 김금혁 씨의 아주 사랑스러운 부인이신데 서울 분이시죠? 여자분은? 예, 서울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평양 남자, 서울 여자라고 그런 말이 탄생이 됐고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그거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네, 저건 후지 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저는 언론사 한 6개 정도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김금혁 씨를 알아보고 인터뷰를 저를 하자고 알아본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한복을 입고 갔더니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제 와이프밖에 없어서요. 기자들이 다 한복 입은 사람한테 모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저까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와이프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로 이제 옮겨왔죠. 탈북민이시라고요? 이러면서. 한복을 유일하게 부인이 입고 갔는데 그 덕을 본 거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복을 일부러 입고 간 건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잖아. 예, 아주 그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예, 아주 참, 저런 전략은 아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전략이죠. 아주 참, 예, 머리가 아주 현명한 그런 연합뉴스하고도 또 했고, 네. 저건 전화 인터뷰입니까? 네, 했습니다. 김금혁 씨를 알아보고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금혁 씨가 인터뷰를 한 셈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어떤가요? 정말 아주 입이 벌어질 정도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도였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봐서 그 춘추관 그다음에 왼쪽에 영빈관, 유민관 그거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 안쪽으로 깊이 뭡니까? 상춘제 이런 데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구중궁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면적을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청와대에 보이는 건물은 그 본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저 본관 하나를 놓고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치게 과한 언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들어가서 봤을 때는 다 돌아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조경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여기는 구중궁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본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굉장히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죠. 본관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광화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구조겠구나.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그 뭐 내부를 보면서 그리고 청결도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실상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400명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과거에 많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를 놓고 볼 수 있는데 네. 백악관은 그 건물이 하나잖아요. 웨스트윙과 이스트윙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본관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백악관이고 백악관을 둘러싼 어떤 그 주변 공간도 사실상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청와대는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백악관의 한 10배는 돼버렸습니다. 그 전체 규모가 10배 이상 된 걸로 뭐 부지까지 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안에 예. 시냇물도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외에 뒤쪽으로도 뭐 상당히 넓더라고요. 뭐 문화재도 있고, 네. 청와대 본관, 상춘제, 영빈관 지금 쭉 나옵니다만은, 네. 대통령 관저, 춘추관, 녹지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예. 청와대의 위치인데요. 광화문 후원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왕이 떠오르는 뭔가 제왕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아하.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복궁 자체가 그 경복궁이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거주하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 경복궁 후원에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 왕과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겠죠. 그런 공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한몫을 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경복궁에 이어지는 게 그렇죠. 예. 네. 경복궁 실제로 서울의 그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광화문을 매표소에서 표를 사가지고 경복궁을 쭉 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바로 청와대 앞길이 나옵니다. 예, 바로 청와대 앞길로. 바로 이제 그래서 연풍문, 예, 청와대 정문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경복궁하고 연풍문을 지나서 바로 쭉 가면은 청와대 본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금혁 씨가 얘기한 대로 저기에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그 현장, 경복궁이나 현장에 바로 연이어 닿은 청와대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이제 용산 시대를 새로 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잘 국민들에게 전달이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처음에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이게 이제 안착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용산 이전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초기에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국민적 합의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검토 뭐 그런 것 없이 왜 소통 이렇게 과정, 그렇죠? 그 과정 네.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인수위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비판 의견에 또 다른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청와대 이전을 시도를 했었지만 네.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 됐던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뭐 논의라든가 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만 하다가 다 용두사미로 끝났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일단 결심을 했으면 밀어붙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 다음 선거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그렇게 급하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왕 결심했으면 가는 것이 맞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를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혁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약간의 우려라든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소통 과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해도 됐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취임 그날부터 그러니까 5월 10일 취임식 그날부터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느낌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시간 늦지 않게 5월 10일부터 여러분들께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약속은 지켰고 오늘 아침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32년
만에 청와대 속살, 그러니까 이제 관저도 개방을 했습니다. 관저. 네, 맞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침의실, 또 거기에 사우나 시설, 뭐 욕실 이런 것들 다 개방을 했는데, 이제부터 가시는 분들은 네, 그 청와대 속살도 아주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그래도 좀 이제 인수위를 거쳤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네. 어쨌든 그런 용산 이전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라는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할 수 있는 비판이었고 합리적인 비판이었다. 그리고 조금 서두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비판을 받다가 다시 비판 수위가 내려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듯이 이런 어떤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강하게 푸시하는 것들이 먹힐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것이 먹히지 않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어떤 시기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네, 이게 뭐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닌 5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5년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소통도 하고 또 비판도 들으면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